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수준관의 김래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발표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아마 다음 한 내년쯤에 아마 미팅은 여기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날 필요가 없고 아마 뭐 집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HMD 쓰고 만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VR 의료 현황과 미래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VR하고 의료?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 의료 분야가 이 VR 기술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고, 실제로도 의료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표하는 순서는 뭐 간단하게 VR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고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분야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VR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인지 운동 재활 등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뭐 간단하게 미래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하고자 합니다. VR 기술은 아까 전에도 발표하신 전 팀장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의 경험을 공유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가장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그 다음에 사진, 비디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VR, AR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경향을 살펴보면은 좀 더 정보가 좀 더 풍부해지고 좀 더 정보가 리얼리스틱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R, AR이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전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VR, AR이 사실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굉장히 고 퀄리티의 그런 VR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오큘러스라든가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가 뭐 ATC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VR 시스템 자체가 100만 원 이하, 뭐 수십만 원에 전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VR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런 VR 산업에 투자를 시작하고 M&A를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360도 비디오라든가 어떤 SNS에 쓰는 어떤 VR이랑 HMD, 뭐 AR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되고 있죠. VR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항공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사실은 마켓 셰어를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제 국방 분야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도 어떤 자동차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선박 운전, 뭐 건축,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VR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굉장히 많이 언급된 것처럼 이런 게임이라든가 테마파크, 뭐 e스포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다룰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VR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어떤 활용되고 앞으로의 시장 잠재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의료 분야의 적용으로서는 의료 교육과 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 굉장히 고화질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CT라든가 MRI 데이터 가지고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육에 쓰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 미국 국립의료도서관에서 비주얼 휴먼 프로젝트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체 중에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서 좀 상태가 좋은 사체를 가지고 굉장히 얇게 1mm나 0.5mm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한 단면을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서
그 3차원으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색깔이라든가 그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 퀄리티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2000년에 이제 비스ton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테이블탑 형태로 해서 이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러 형태로, 여러 각도로, 뭐 여러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상용화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라이브로 그 수술을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해서 그걸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제 그 수술방이고요. 수술방 위에 이제 그 360도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스티칭을 하고, 그리고 HMD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그 스테레오 화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그 옆에 있는 그 의대생들이 HMD를 통해서 실제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어깨 너머로 살짝 공부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이 의사가 실제 그 환자를 어떤 식으로 그 수술을 하고 있는지, 그 각각의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한 연구인데요. 그 GP라고 그러면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동네 개원이 같은 거, 닥터스 오피스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형태의 이제 고객들이 오게 되는데,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데 항생제를 달라고 막 우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요구를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의사들이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의료 분야의 굉장히 큰 시장은 이 수술 시뮬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환자를 이렇게 배로 이렇게 환부를 갈라가지고 실제 의사가 자기 눈으로 그 다음에 직접 그 환부에 자기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 그래가지고 최소 침습 형태의 그런 수술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강경 같은 경우도 이런 복강경이라는 조그만 카메라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수술 인스트루먼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복강경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모니터를 가지고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런 그 수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숙련된 의사와 그런 초보 의사의 그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4월이나 5월에는 수술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새로운 어떤 그 인턴들이 새로운 의사들이 이제 배출되면서 이제 그 환자를 직접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 전에, 환자를 만나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하고, 이런 수술 프로시저라든가 수술 도구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환자의 만나게 되는 거죠. 저희 키스트에서도 이런 복강경이라든가 어떤 관절경, 어깨라든가 이런 무릎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치과 수술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개발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눈 수술이라든가 내시경 등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술에 이런 어떤 시뮬레이터들이 개발되고 있고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되는 그런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면, 이거는 실제 수술 전에 그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으로 수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또 수술 중에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기 위한 가상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수술을 한 다음에 실제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런 어떤 에러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의 어떤 정확도라든가 안전성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무릎 수술할 때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가이드하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가상으로 수술한 그런 결과를 실제 수술한 과정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제대로 된 패스로 이렇게 수술 도구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이드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AR 기술을 적용한 건데요. 어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에 튜머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 튜머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그 혈관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들의 상태를 수술 현장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리 그 찍어 놓은 그 CT나 MRI 데이터를 여기에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현재 그 보는 위치에서 혈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것들을 피해 가면서 이렇게 튜머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서는 이제 그 심리치료 및 재활인데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은 이런 곤충이라든가 이런 거미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VR 테라피가 많이 있고 실제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비행기를 못하는, 비행기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그 재미난 예로 그 2년 전에 그 중국에서 관광객이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고 오는 관광객이었는데, 비행기를 모르고 이제 탔다가 이제 항구에 내리니까 그게 너무 공포감이 있어서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못 타고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이런 VR 테라피를 통해서 적당하게 치료돼서 무사히 그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VR 익스포저 테라피라고 하는 건데요. 자꾸 그런 상황들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노출을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소공포증이라든가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왕따 경험을 한다든가 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선생님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TSD는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건데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살인 현장을 봤다든가 뭐 지금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그 돌아온 병사들 중에 한 30% 가까이 이런 PTSD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으로 이런 상황들을 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실생활에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기존의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 가상 치료 전과 후를 보면은 이게 증상들이 굉장히 호전되고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우울 불안 같은 건데요. 우울 불안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어떤 아바타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가상 HMD를 쓰고 그 다음에 모션 캡처하는 장비를 써가지고 여기 가상에 이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울고 있는데 이 소녀를 위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울고 있는 소녀를 위로하는 그런 어떤 타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본인이 이 소녀가 돼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 비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VR 테라피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또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중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어떤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어떤 도박이라든가 어떤 게임 중독, 요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좀 심각한데 이런 게임 중독 같은 것도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 중독 현상이 있으면은 이제 크레이빙이라고 해서 갈망 상태가 이르는데 갈망 상태가 되면 내가 일종의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훈련이라든가 극복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해보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이런 어떤 상용화된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환자들로 많이 받고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활 분야인데요. 재활 분야도 상당히 큰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척추 손상 환자, 척추 손상 환자가 이제 어떤 가상 환경 내에서 이제 움직일 때 이 가상 환경의 그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모티베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절단 환자가 이제 의족을 차고 나서 의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환자, 이게 뇌졸중 환자인데요. 뇌졸중 환자는 이제 뇌 쪽에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주변에 이제 뇌 조직이 죽음으로써 관련되는 어떤 그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편마비가 대부분 오거든요. 편마비가 온다든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상 환경 내에서 게임 형태로 해서 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좀 멀리 있는 물건을 작게 해가지고 어떤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좀 재미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활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인 리덕션인데, 이거는 이제 화상 환자들의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상이 있은 후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런 어떤 HMD를 끼고 게임을 하게 합니다. 화면은 굉장히 좀 겨울이나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치료 과정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고통을 좀 줄이는 건데요.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이 fMRI,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은 이 고통을 유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는 활성화가 많이 VR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VR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감소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그 절단 환자인데요. 절단 환자가 이게 뇌에서는 사실은 고통을 느끼는 건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건데, 절단 환자인 경우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떤 팔이나 다리 없지만 뇌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끝이 아프다든가, 뭐 없는 손가락 끝이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 환자를 괴롭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이제 평생 그 고통이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EMG 신호, 근전도 신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근육에 해당되는 이 가상의 손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뇌에서 그런 고통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게임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페인 리덕션 부분에도 어떤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 VR이라는 기술이 이 의료 분야에 굉장히 잘 맞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또 의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사실 그만큼 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 분야는 어떤 시대 흐름에 그렇게 어떤 부침이 좀 적습니다. 항상 의료 분야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 하고 점점 더 많은 IT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진출하기도 좋고, 사실은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게 의료적인 효과가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면 굉장히 또 시장에 또 이렇게 진출하기 좋은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상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미래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고 한 뭐 2, 3년, 3, 4년 내에 어떤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뭐 이건 뻔한 얘기긴 합니다. 현재보다는 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어떤 한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그 VR 시스템의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보게 되면 그 ATC에서 나오는 그 스팀 VR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이 HMD는 바이브 그 HTC에서 만들었고,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칩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밸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트래킹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했는데요. 가격이 쌉니다. 이것도 뭐 한 600불, 700불 정도면 이걸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HMD 같은 경우는 이제 2K 정도의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고 필드 오브 뷰가 약 110도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보드의 성능은 약 초당 900프레임, 90프레임 정도의 업데이트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그 레이저 베이스드 트래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걸 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퀄리티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레졸루션이 한 4K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드 오브 뷰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필드 오브 뷰가 약 12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도 정도는 돼야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프레임 레이스는 초당 한 120프레임 정도 되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움직이더라도 전혀 그 딜레이가 없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시각적인 것도 보통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시각적인 게 70에서 80%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몰입감을 느끼고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감각에 대한 어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체 음향이라든가 뭐 촉감이라든가 어떤 그 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그 리얼리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런 기기라든가 HMD, 머리 위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단순히 이제 뭐 좌우만 둘러보는 위아래 좌우 둘러보는 정도밖에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션 시크니스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였을 때 그거를 그대로 시크니스하게 따라가면은 전혀 모션 시크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뻔한 얘기긴 합니다. 앞으로 이 VR이라는 게 굉장히 파퓰러해질 수 있고 어느 내가 집에서든지 전철에서든지 어느 학교에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그 어떤 치료 방법들을 계속 따라하고 그거를 원격 진료 의사분들이 가서 보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거나 내가 가상 아바타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치료하는 과정들에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어떤 솔루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경향을 보면은 뭐 모바일은 당연히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360도 파노라믹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웹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 이런 게 나옴으로써 이 AR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셜 VR 아까 그 발표하신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어떤 그 소셜 SNS에서도 VR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